민수는 늘 평범한 삶에 익숙했다. 회사와 집, 가끔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들이 그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특별한 목표도 열정도 없었다. 그런 민수 앞에 은주가 나타난 건 우연처럼 보였다. 직장 선배의 권유로 억지로 참여한 주말 봉사활동 자리에서였다. 은주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눈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마치 오래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목소리도 부드러워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민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저분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 옆에서 함께 봉사 나온 사람이 속삭였다. 항상 저런 모습이야. 다들 천사라 부르지. 그 순간 은주가 민수 쪽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낯설면서도 따뜻했고 민수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수는 은주와 가까워졌다. 그녀는 늘 남을 먼저 챙겼다. 누군가 힘들다 하면 진심으로 들어주고 작은 부탁도 성심껏 들어주었다. 민수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은주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다. 주변 모두가 축복했다. 민수, 내가 은주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니 정말 복받았다. 민수는 그렇게 믿었다. 이 여자가 평생의 반려자라고. 결혼 후에도 은주는 완벽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퇴근 후에는 밝게 웃으며 민수를 맞이했다. 시부모에게도 살갑게 굴었다. 민수의 어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라며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민수의 아버지조차 술자리에서 우리 며느리는 천사야, 천사라며 은주 자랑을 늘어놓았다. 민수의 동료들 역시 은주를 부러워했다. 민수야, 너 전생에 나라 구했지?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했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 하지만 민수는 점점 작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은주는 민수의 친구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친구 별로 좋은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 쓸데없이 술 마시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주의 말은 은근히 날카로웠다. 그 말들을 듣고 나면 어느새 민수는 약속을 취소하고 있었다. 하나둘 친구들이 멀어졌다. 대신 은주는 늘 곁에 있었다. 민수가 피곤한 날에는 정성껏 국을 끓여주었고 힘든 날에는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다. 괜찮아? 난 항상 당신 편이야. 그 말에 민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다. 결혼 3년 차 민수는 자신의 삶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취미로 하던 축구 모임도 그만두었다. 은주가 무릎 다칠까봐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퇴근 후 혼자 산책이라도 하려 하면 은주는 외롭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은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은주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그건 지방 발령을 의미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와 은주에게 이야기했다. 승진이야? 축하해. 은주는 환하게 웃었지만 지방 발령 이야기를 듣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봉사활동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 멀어지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물론 당신 결정을 따를게. 하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은주는 옆에서 작은 한숨을 쉬며 뒤척였다. 그 소리가 민수에게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졌다. 결국 민수는 승진을 포기했다. 어느 날 민수는 회사 동료 미영과 업무차 늦은 저녁까지 일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집에 연락을 하려 했지만 회의 중이라 못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민수를 은주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있었어? 은주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미영 씨랑 같이 있었지? 민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회사에 전화했어. 당신이 걱정돼서.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미영 씨가 전화 받더라고. 둘이서 뭘 그렇게 오래 했을까 싶어서. 일이었다고 했잖아. 알아. 믿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그런데 다음에는 미리 연락 좀 해줄래? 정말 걱정됐거든. 그날 이후 민수는 회사에서 은주의 전화를 자주 받게 되었다. 점심 먹었어? 오늘 몇 시에 끝날 것 같아? 누구랑 같이 일해?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전화들이 부담스러워졌다. 동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수야, 부인이 참 관심이 많으시네.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우연히 은주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선배가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었다. 은주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기억나? 그 남자 정말 불쌍했어. 왜요? 은주가 좀 독특하거든. 처음엔 천사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는 말을 흐렸다. 뭔가 숨막히게 만드는 게 있어. 그 남자 결국 이사 가버렸어. 연락도 끊고.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은주는 그 남자가 떠날 때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은주의 과거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민수는 은주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느껴질까? 무슨 생각해? 은주가 물었다. 아니, 그냥. 혹시 나한테 불만 있어? 은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다시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요즘 예민해서.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은주는 자신의 표정 변화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민수는 조심스럽게 은주를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 은주의 질문은 즉각적이었다. 대학 동기들이야. 아, 그렇구나.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게 봐. 대신 너무 늦지는 마. 하지만 민수가 나가려 하자 은주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소파에 웅크렸다. 괜찮아? 병원 갈까? 아니야. 괜찮아.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 은주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은 민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결국 약속을 취소했다. 그 순간 은주의 아픈 기색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고마워.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벌써 나아지는 것 같아.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수는 참지 못하고 은주에게 직접 물었다. 은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내가. 숨 막혀. 친구들도 다 잃었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 것 같지 않아? 은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다치지 않기를,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잘못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내 꿈도 내 시간도 다 당신에게 맞췄다고. 그런 걸 원한 적 없. 그럼 이제 날 버리겠다는 거야?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영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은 차가운 분노를 민수는 놓치지 않았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오래 기다렸던 해외 프로젝트 지원서를 냈다. 6개월간의 파견 근무였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은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6개월? 혼자서? 응.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난 필요 없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만 필요한 거지. 그날 밤부터 은주는 민수와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따로 차려주지 않았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출발 일주일 전 은주가 변했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은주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6개월 정도면 괜찮을 거야. 기다릴게.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연기에 속지 않았다. 은주의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그 따뜻한 말투 속에 담긴 조건들을 읽을 수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은주야. 응? 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은주의 손이 경직되었다. 무슨 뜻이야?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순간 은주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그 순간의 표정은 민수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진짜 은주의 얼굴이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인. 당신이 날 떠나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은주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민수를 붙잡을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민수는 알 수 있었다. 민수는 결국 떠났다. 공항에서 은주는 끝까지 매달렸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상담 받아보자. 내가 바뀔게.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지 않았다. 6개월 후 민수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은주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은 성사되었다. 민수는 현재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다. 가끔 은주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녀가 진짜 사랑을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천사의 탈을 쓴 지배였다. 민수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1년 후 민수는 우연히 은주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그 남자를 바라보는 은주의 눈빛은 예전에 민수를 바라보던 것과 똑같았다. 눈웃음이 가득하고 다정하고 완벽한 천사의 모습이었다. 민수는 그 남자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은주는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은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그리고 언젠가 그 남자도 깨닫게 될 것이다. 천사의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을.